있습니까? 네, 1분 이내 하십시오.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날 사항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국방부 차관 2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상계엄이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명령을 받으면은 할 것이냐 이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3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임종덕 장군도 2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회유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호 질의응답관에 상대당 의원에 대해서 호명하면서 이 얘기는 적절한 것이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자,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 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셨잖아요. 회유했. 자,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위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 특임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자, 제보 받았어요 저도. 자, 가만히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추미애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시간을 놓쳤어요. 저한테 안 주셔서, 예. 기를 안 주셔서 간단히 자료 요구 해주십시오. 먼저 예. 하겠습니다. 저 질의와 관련된 건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관련해서입니다. 여인형은 12.3 내란 관련해서 안과 공간 회동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부하들 차량 또는 비서실 명의 차량으로 대리 배치해서 운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등 방첩 사령관이 사용한 비밀 차량 배차 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인형은 내란 회동 등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 시절 사용한 수억 원대의 지휘 활동비와 국정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 지침에 제한 사항이 생기니까 방첩사가 따로 방첩사 재정혁신 TF 운영 계획 및 예. 네, 예. 네, 김선호 장관 대행님, 추미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후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박종건 증인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좀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 예, 전 특선사령관입니다. 네네. 자,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건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김용현 피소추인은 김용현은 피고인은 이 본인도 그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 국방위에서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명이 아직 다 찾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갔지 의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관 안에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까? 철수 지시는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히 제가 그때 처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안 의결되는 상황을 제가 약 2분 정도 지난 뒤에 의결됐다는 상황을 인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비아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저는 그 뒤로 바로 전화를 끊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어서 707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하고 바로 전화를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도 마음먹고 있었구나 이 자들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경내나 국회 안팎으로는 국회 관계자들, 보좌진들 또는 국회를 지켜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서울지방법원 습격한 사람들처럼 당시 폭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까?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치안이 우려됐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폭도화될 것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국회 안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국회를 판단하는 확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영역 밖의 문제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그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서 유지였다, 경고용이었다, 시민보호였다는 말을 제가 상황 비상이 끝난 이후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국회 시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난번부터 12월 1일 6개 장소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제가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를 받을 때는 통상 군인들은 명확하게 그 확보하라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지침을 둡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지침 없이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만 저한테 부여됐고 저도 707 특임단장한테 확보해서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지금 여기 계신 안기배 의원님 애들 이노시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론적인 것을 거꾸로 다시 맨 앞으로 뒤집어서 국회의원을 잡지 말랬다는 말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현장에 있는 707 특임단장과 거기에 있던 작전 요원들이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나 재반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이걸 마치 김용현이나 윤석열 내란 공범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말을 제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했다가 다음 질에 쓰겠습니다. 네. 네, 곽종건 사령관님.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네, 공안시 0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알았죠? 제가 지난번 국방위 때 2분 정도 뒤에라고 했기 때문에 공안시 한 03분 그거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조치하셨나요? 그 다음에 바로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전화 통화가 됐었다고 지난 말씀드렸고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국회에 있는 출동했던 인원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출동한 저희 특전사 병력 임무 중지하고 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먼저 결심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건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어.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의 분수령은 요때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이 해제 결의안 통과가 됐을 때 바로 병력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한테 건의를 한 거죠. 그럴 때 김용현 장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다음 뒤에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 끊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707, 109 이렇게 임무중지 철수 지시를 바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를 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된 후에 본인이 지시해서 철수했다 한 것은 거짓이네요. 그것은 제가 직접 그렇게
그 내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그런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네, 하고 저한테 그 이진우 사령관 면담할 때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특전사가 철수한다는 걸 보고받고 본인도 따라서 철수시켰다라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 우리 언론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진짜로 역대급 역사급 코미디가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나왔어요. 윤석열하고 그 김용현하고 요원을 끌어내라를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둔갑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 말에? 제가 그거는- 둔갑수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절대 뭐 제가 동의할 사항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지금 그 유튜브 전체에서 그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보시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의원을 그리고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그 작전 요원들 철수하는 상황도 뒤에 그게 이제 공안시 공구군의 인원들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이 두 가지 다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질의할 때 보니까 원래 직책본으로 비아폰을 특전사령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로부터 작년에 또 비아폰을 받았습니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아폰이 2개였습니다. 그 하나 더 받은 게 지금 저 보시면 그냥 검정색 원래 군이 쓰는 비아폰이 그 직책별로 쭈르륵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별도로 받은 비아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아폰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럼 경호처로부터 별도의 폰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받았습니까? 특전사령관 보직된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진 않는데 보직된 이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갖고 있던 직책 비아폰으로는 통화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것도 둘 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건영 의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나누어 준 비아폰은 이번 비상계엄을 위한 특별 비아폰으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님 나와주세요.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네, 키가 크시니까. 비상계엄 뭔지 알았습니까? 12월 3일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TV 보고 알았고요. 그럼 F4 회의에 참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습니까? 11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F4 회의 한다고 연락받았습니까? 10시 한 30분쯤에 최상목 부총리가 전화가 오셔서 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봤냐고 TV 봤냐고 해서 봤다 그러니까 시급히 FOA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동 중이니까 11시 40 이동 중이니까 곧 보자. 그래서 있고 저희 실무자한테 그 바로 뒤에 연락이 와서 그럼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예? 은행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은행연합 이때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항상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최상목 부총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기재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하고 또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저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럼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이 회의 소집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거네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와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의 상황이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좀 말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때 외환시장이 환율이 한 4, 50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지 하고 아침에 주식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 나오는 예비비 확보 거기에 대해서 논의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총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때문에 모였으면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잖아요. 아닙니다. 시장 상황,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상 안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서 각자가 각 자기 그럼 7시에 다시 회의했나요? 예, 다시 회의해서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 아침에 회의가 뭐였고 네, 마무리 주세요. 그때 7시에 한 회의 내용은 뭡니까? 7시에 할 때는 새벽에 1시에 11시에 할 때하고 달리 계엄이 해제가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환율도 좀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열기로 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비상계엄이 되자마자 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였을 거고 그때 임무를 주고 7시에 관련 방안들을 갖고 오라라고 7시에 다시 회의가 열렸던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 소용이 없었던 거죠.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전에 얘기를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F4 회의는 예비비나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회의가 아닙니다. F4 회의는 그런 예상과 관계없이 저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2년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할 수도 없었고 저희 그런 정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엄으로 통한 경제 효과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예, 전 계엄사령관님 이쪽으로 좀 예, 전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몇 가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계엄 해제 결의 직후에 대통령이 본인의 방 집무실로 호출했습니까? 직후는 아니고 결심지를 다녀가셔서 그 장관님이 이제 무슨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하시게 되는데 따라가자 그래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방으로? 시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2시 02시 한 40분에서 50분 그 사이에 거기서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옆방에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셨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고 거기에서 병력들이 어떻게 했냐 어떤 분인가 물어보셔서 안전한 곳에 또 말씀드렸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려가서 철수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철수 지시는 몇 시였습니까?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2시 50분에서 3시 어간 사이일 것 같습니다. 3시. 예. 예. 새벽 3시요. 예, 예. 그 지난달 2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그럼 1시죠.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님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새벽 3시하고 이 해제 결의 직후 좀 다르죠? 한 2시간 텀이 있네요. 개념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2시 40분에서 50분에 갔었어요. 그때 누구 있었어요? 2시 40분에 갔을 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만 말씀. 비실장님만 기억나고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기억나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죠. 대통령 진술과 계엄사령관의 우리 증언이 좀 상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라주세요. 곽정군 전 사령관님.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12월 3일 날 이후에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12월 3일 날 헬기 투입할 때 23시 45분 한 번 하고 12월 4일 날 00시 20분 하고 30분 어간 때 한 번, 그 2번 직접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군대 이제 특전사를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어도 예. 그게 두 번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 내용에서 00시 20분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고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는 따로 별도로 뭐 1시 이후에 없었습니까? 제가 받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예, 김용현 장관한테 제가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병력
임무 중지하고 출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통화하거나 대통령이 전화 온 적 있었습니까?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는 없었고 12월 6일 날 한 번 오전에 비아폰으로 전화 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일 날 전화 올 이유가 없는데 전화가 왔네요. 대통령으로부터. 예.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제보 하면서 하는데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불러서 갔지만 민주당이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 전에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한테 대통령 2차 통화 내용을 말씀을 저한테 해달라고 여기 지를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점심 먹으면서 이 사항도 어찌 됐든 간에 사실대로 가야 된다는 제 스스로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후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제가 관련된 내용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환 제2차장님. 예, 안보실 2차장입니다. 예. 이 차장의 주요 임무는 주로 군과 관련된 거겠죠? 예. 그리고 예. 우리 군의 지휘 체계는 유엔사, 연합사, 그다음에 합참 복잡하게 얽혀 있죠. 예, 예. 정전 협정 관리는 유엔사가 하고 그다음에 전시 및 평시 일부 코다죠. 연합 권한 이인과 관련된 거는 연합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시 작전 통제는 합참에서 수행하죠. 예, 예. 그러면 적경 지역에서나 북한 지역 군사 작전 수행 시에 안보실로 보고는 됩니까? 안보실은 그런 작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지휘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보고를 하냐 이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보실은 뭘 해요? 안보실은 군사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안보를 담당합니다. 예, 국방 차장이 안보만. 국방 보면 제가 국방 안보입니다. 예. 예. 안보실에서 주도해서 예. 평양 무인기 사건을 주도했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 드론 사령관은 몇 번 만났습니까? 드론 사령관은 전임 드론 사령관은 제가 드론 사령관 방문했을 때 만났고 네. 그 다음 드론 사령관은 8월인가 9월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장관 직무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예, 그 적경 지역하고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 수행 시에 당연히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가 되겠죠? 예, 합참에서 주로 작전이 수행이 되고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미군에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뭐 관련된 업무가 연합방위 작전이나 네. 또 협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공유가 됩니다. 예, 만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전단 같은 것을 군이 주도해서 보내면 우리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합사에도 보고 및 통보가 돼야겠죠? 글쎄 뭐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런 과정상에 대해서 제가 뭐 답은 어려운데 여러 가지 뭐 작전이 수행이 되면 한미 간에 연합되고 공유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드론사에서 북한 작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에서 북한 작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합참을 패싱하고 무인기, 대북정단, 제가 상상하기도 싫은 전력을 북한에 보낼 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작전 통제 권한이 있는 합참도 모르고 그다음에 정전협정 관리나 평시 일부 작전 통제권을 지닌 유엔사나 연합사도 모르게 소음도가 높은 작전 업무에 부적합한 전력을 북한에 보내면 합리적 의심을 북풍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찌됐든요. 경로랑 이런 걸 다 받았어요. 물론 NCND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거. 물론 일반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는 획득 절차가 있죠. 예. 무기 체계 획득 절차, 전력 지원 체계 획득 절차, 신속 획득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없죠. 예, 군사적 적합도 판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군사 작전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건 맞죠.
무인기라고 특정하진 않습니다. 예. 적합도가 없는데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풍 유도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